안녕하세요. 한국경매연구소 소장 신토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기초 1, 2편 나눠서 설명 좀 드렸었는데요. 그거에 이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 볼까 합니다. 지금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지금이 기회다, 아니다, 이렇게 의견들이 분분한데요. 부동산 투자는 계속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이제 기초는 어떻게 해서 좀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렸었죠. 복습을 다시 해보자면 계획을 좀 세워서 가는 게 좋고, 그 계획에 따르지 않은 투자들은 손실이 예견이 된다. 운 좋아서 10개 중에 한두 개 성공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10개 중에 1개, 2개 성공한다고 해서 10개를 투자했을 때 수익이 난다라고 보장은 못 하잖아요. 그죠? 8개, 9개가 손실이 나는데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실패하는 투자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돈이 되는 물건을 좀 골라야 되는데, 그런 물건들을 고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한테도 이제 질문이 많은데, 물건을 어떻게 고르십니까?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받아요. 오늘도 제가 한 두세 통화 전화 했던 것 같아요. 저희 이제 교육받았던 분들인데요. 물건을 고르는 과정에 있어서는 처음에는 무언가 길들이기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물건을 뚝딱 해서 골라낸다는 것은 좀 불가능한 것 같고요. 그러면 좋은 물건들을 고르는 밑작업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하시죠. 밑작업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밑작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좀 물건을 편안하게 보시고, 물건을 볼 때 어떠한 특정 사이트를 보게 되실 거예요. 분명히 대법원 정보, 경매정보 사이트를 보고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는 유료 사이트를 보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유료 사이트를 볼 때 어떤 유료 사이트를 보는 게 좋을까, 그런 것도 저한테 상담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제가 어떤 특정 업체를 딱 찍어서 여기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가격대도 좀 차이가 천차만별이죠. 그래서 가격대 판단해 보시고 내 여건에 맞는 물건 사이트를 골라서 그 사이트를 저한테 최적화 시키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물건에 내 몸을 최적화 시키기보다는요, 내 상황에 맞춰서 사이트를 이용하되 그 사이트를 적극 활용하는 거죠. 그럼 이 경매정보 사이트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게 있냐면,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주거용 아파트를 물건을 봤는데 오늘 가격은 참 마음에 들지 않아요. 감정가 3억에 나왔는데 오늘은 마음에 안 들고, 한번 유찰이 돼서 떨어지면 30% 가감되면 마음에 들 수도 있고 20% 가감되면 마음에 들 수도 있어요. 한번 유찰이 되면 관심이 가겠다. 그런 물건들을 주거용 중에 아파트라는 관심 물건 폴더를 만들어서 그 안에 넣어두기 시작하는 거죠. 넣어두면 어떠한 사이트들은 대부분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보는 사이트들은 물건이 유찰이 됐으면 유찰됐다고 메신저가 오고요, 낙찰이 됐으면 낙찰된 가격에 대한 메신저가 오기 시작합니다. 관심 물건에 한해서. 그러면 주거용에 대한 관심 물건도 담아놓고 상업용에 대한 관심 물건도 담아놓고, 그런 물건들을 담아두었다면 이제 관리하기 시작하는 거죠. 처음에는 3억에는 마음에 안 들었지만 한번 유찰돼서 그 유찰된 금액에는 내가 구미가 당긴다. 그때부터는 이제 조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내가 관심 물건을 담는다는 자체는 관심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그 물건들은 조사가 선행됩니다. 그러니까 신권에 내가 가격적인 게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조사는 미리 끝내 놓고 시작하는 거죠. 그럼 조사가 마무리되어져 있기 때문에 한번 유찰이 되면 저는 적정한 입찰가에 입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중간에 어떠한 변동사항이 있나 없나만 확인하고 확인 작업만 걸치는 거지, 새로운 조사가 이루어지거나 힘든 작업이 또다시 되풀이되진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물건들을 신권에 골라서 조사를 해두고 그 물건들을 내 관심 물건 폴더에 넣어두기 시작하면 이제 관심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작업을 왜 하느냐, 시간을 줄이는 작업도 있고요, 물건에 대한 좀 판단을 하는 작업도 있습니다. 물건을 연속해서 고르다 보면
해당 물건들에 대한 가치 평가를 제가 못해요. 관심 물건을 담아두지 않았다면 3억짜리 물건이 누군가 낙찰받아서 가져가 버린다면 그 물건이 왜 3억 이상의 낙찰이 됐는가 저는 모르는 거죠. 조사를 안 했으니까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주거용 중에 아파트 물건에 3억짜리 물건을 한번 떨어졌을 때 괜찮겠다라고 담아놨는데 누군가 1차에 낙찰을 받아갔다면 그 사람이 왜 이 가격에 받았을까 고민을 되게 많이 해보는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그리고 단독 입찰이라면 이 사람이 혹시 오류 입찰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도 해보고요. 근데 제가 착각하는 경우도 있죠. 3억인데 한번 유찰되면 괜찮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입찰자가 한 7, 8명이면서 뭐 한 110%대에 누군가 받아갔다. 그러면 제가 무언가 못 본 놓친 부분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역사가 들어온다던가 아니면 주변에 개발로 인해서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갈 곳이 없잖아요. 이주를 어쨌든 간에 이주를 해야 되니까 이쪽으로 대거 몰리면서 전셋값이 오르면서 매매가도 같이 오른다던가 아니면 전셋가가 역전을 해서 매매가를 뛰어넘는다던가 역전세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제가 놓치는 경우도 있고 뭐 저라고 놓치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 저도 물건 되게 아깝다 이거는 내가 미리 알았으면 입찰을 좀 해봤으면 좋을 걸 하는 물건들도 많이 놓치는 경우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조사가 선행되지 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좀 꼼꼼하게 조사를 못했던 부분이죠. 저도 실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실수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관심 물건의 폴더를 만들어 놓고 내가 추적 조사를 해보고 내가 낙찰받지 못했더라도 한번 끝까지 저 사람이 왜 저 가격에 낙찰을 받았을까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쌓아가다 보면 제가 좋아하는 지역도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이 지역에 대해서는 내가 너무 잘하니까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그 물건, 그 지역에 대해서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뭔가 특수성을 가진 메리트 있는 물건을 발굴해내기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폴더를 나눠서 관심 물건을 추적 조사하는 버릇이 필요하다 이런 거죠. 근데 그러한 버릇도 중요하고요. 이제 더 중요한 건 물건을 골랐으면 시세 조사를 한번 해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시세 조사를 하려고 여러분들이 접근하면 되게 어렵다고들 하세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점점 어려워지는 게 시세 조사인 것 같아요. 처음에 입문하는 분들이 처음 접하는 것들이 대부분의 주거용에 접하다 보니까 주거용에 대한 시세 조사는 그닥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수행해내는데 거기서 떠나가서 상업용이라든가 공장이라든가 창고라든가 토지라든가 과수원 뭐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시세 조사를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되게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세 조사도 처음부터 단계를 잘 잡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세 조사는 어떻게 해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 말씀을 자주 드렸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똑같이 여러분들한테 한번 드려볼게요. 아파트가 3억에 감정이 됐어요. 그러면 한번 유찰이 됐을 때는 뭐 예를 들어 2억 5천이 됐다면 그럼 2억 5천에 대한 가치에서 내가 얼마를 써야 되는가? 2억 5천 이상은 써야 되는 거잖아요. 2억 7천을 써야 되는지 8천을 써야 되는지 궁금하잖아요. 근데 그 기준이 되는 게 매매가 시세인 거죠. 현재 내가 2억 7천에 살면 얼마에 팔 수 있는가? 2억 8천에 사면 얼마에 팔 수 있는가를 기준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그 기준점을 잡기 위해서 시세 조사를 시작하는데 아파트에 대한 시세 조사는 뭐 벼룩시장, 교차로 보시면 대략 알 수 있고요. 실거래가 내용 보면 대략 알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건 대략이라는 거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거는 그 교차로나 벼룩시장이 언제 올라왔는지도 모르고요. 국토부 실거래가 봤을 때 거기에 나오는 거는 월별로 나눠져 있긴 하지만 그게 정말 내가 신뢰를 해도 될 만큼 좋은 자료인가도 또 의구점을 가져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최고 정확한 방법은 제가 생각하기엔 해당 A라는 아파트라면 A라는 아파트를 최고 거래를 많이 한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정확한 답을 알고 있을 겁니다. 주변에 보면 공인중개사무소 한 두세 개씩 있죠, 기본적으로. 그럼 그 중에서 매물을 최고 많이 가지고 있고 거래를 왕성하게 하고 있는 부동산에 전화하셔서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물어볼 때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하세요. 하나는 내가 직접 산다라는 방식으로 한번 여쭤보시고요. 그러면 살려고 했을 때 내가 원하는 평형, 내가 원하는 향, 내가 원하는 층수에 따라서 가격이 얼마에 포진되어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것만 믿지 말고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실 거라면 내가 실제로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해서 파는 것처럼 한번 접근해 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조사를 이렇게 합니다. 전화를 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사실 5층에 32평형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월세 임차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임차인이 계약 만료가 되면 좀 매도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근데 지금 현재 제가 이 물건 내놓으면 얼마에 팔 수 있을까요? 물어봐요. 그러면 내가 물건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팔 거라고 내놨으니까 공인중개사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 물건을 가지고 가격을 후려치거나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사실상 산다고 접근했을 때보다 판다고 접근했을 때 좀 더 정확한 시세를 알아낼 수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물건 얼마짜리 나와 있는 게 몇 개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기보다는 제가 이 물건 가지고 있는데 좀 팔려면 얼마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이유가 왜 있냐면요, 거래가 빈번하게 왕성하고 세대수가 많고 위치가 좋은 곳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보면 시골의 나홀로 아파트라든가 외진 곳의 아파트들 보면 그 아파트들도 누군가 낙찰은 받거든요. 수익은 나니까. 그러면 현재 감정가 1억인데 뭐 한 반토막이 나 있다, 5천만 원까지 떨어져 있다면 권리관계 하자 없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5천만 원 이상만 써서 낙찰받으면 되는데 매매 시세가 얼마인지 전화해 보려고 부동산을 찾아보니까 인근에 부동산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한두 군데밖에 없대요. 근데 그런 데다가 제가 살려고 해요 했을 때는 가격에 오차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살려고 해요 했을 때는 9천만 원, 1억을 얘기하지만 실제로 제가 물건을 딱 던졌을 때는 거래가 왕성하지 않기 때문에 한 8,500에서 8,000 정도 얘기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는 것처럼 조사도 해볼 필요가 있고요, 파는 것처럼 조사를 해볼 필요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주거용에 대한 조사 방법이고요. 실제로 뭐 부동산 업소에 보면 간판에 경공매 전문이라든지 뭐 그런 내용이 있다면 실제로 경매 나온 물건인데 제가 한번 낙찰받고 싶은데 이게 지금 시세가 어느 정도 합니까? 물어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사보기도 하고 팔아보기도 하고 경매라면 컨설팅 의뢰도 한번 받아보는 것도 괜찮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컨설팅 하라는 얘기는 아니죠. 물론 뭐 공인중개사분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나쁘실 수는 있겠지만 경매라는 물건이 나왔다면 제가 직접 받아보기를 원하는 거지, 누군가한테 도움을 받아서 수수료를 줘가면서 낙찰을 받겠다 이런 분들보다는 직접 배우고자 하는 의욕들이 요즘 강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교육계열이 지금 뜨겁습니다, 경매가. 그러니까 그렇게 조사를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조사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수익률표도 한번 작성해 보시고 수익률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수익만 바라보시면 되는 거죠. 물론 명도에 따른 기간의 손실과 명도 이사비에 대한 손실에 대해서는 좀 감안을 해야 되겠지만요. 제가 좀 짧게 설명드렸는데요. 이런 시세 조사가 끝나고 나면 현장 조사를 나가야 되거든요. 현장 조사에 대한 내용은 다음번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